희망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랑스러운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리의 지도자들, 희망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랑스러운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자들 4분이 입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에 지금 후보자들이 장내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배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리의 지도자들, 희망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랑스러운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자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배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들이 여러분 앞에 입장했습니다. 지금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4분의 후보들이며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후보자 4분이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의 환영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경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 충남의 정성을 담은 꽃다발 전당이 있겠습니다. 4분의 후보와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원내대표께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대전 충남의 정성 어린 마음이 이 꽃다발에 담겨져 있습니다. 4분의 후보 그리고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 원내대표께 대전 충남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꽃다발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례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과학도시 대전 충남의 승리와 화합의 레이저쇼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당기 입장 순서입니다. 당기 입장! 모두 다 일어서서 당기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자랑스러운 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당기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당기는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열정, 한나라당의 머리 글자인 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꿈을 이루는 다시 한번 입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께서 기수단으로부터 당기를 전달받고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당기를 응원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과 봉사에 열정 모아서 희망.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순직당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되신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 필승을 위해 멸사 봉동의 정신으로 당을 이끌고 계신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의 시도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프간에서 아직도 납치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참담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21분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시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서부에 200mm 이상의 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 대전 시도민 여러분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많은 조심을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금년에는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그런 여름 한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국정 파탄 세력들은 지금 열린 우리당에서 나온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 시민단체 요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경선 도중에 탈락해서 탈당한 세력 이런 분들이 합쳐서 지금 새로운 선거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은 임시로 가건물을 짓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임시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형수술한 정당을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전통적인 야당인 민주당 같은 권위 있는 정당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북한 노동당 세력을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상회담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일찍이 대선용으로 이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악용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일찍이 예측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분들은 8월 말에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은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 정상회담이 연말 대선을 위해서 같이 짜고 하는 그런 엉터리 이벤트적 정상회담이 된다면 우리 노무현 정권과 북한 당국이 공동 대선 선거 대책 기구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왜 또 평양에서 하는지, 서울에서 하기로 해놓고 왜 평양에서 하는지, 또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 미리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또 야당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우리 한나라당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용, 대선용으로 하는 그런 정상회담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충청권은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충청권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늘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2번이나 정권을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이름 그대로 우리 잘못했던 거 다 반성하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이번에 3번째 도전을 하겠습니다. 충청권 여러분들이 대선의 중심이 돼서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대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회의장이시며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관영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 충남에 사시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꼭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되겠다는 대전 시민의 여망을 안고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네 후보의 지지를 합하면 전체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이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우리는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많은 부분의 각고의 개혁을 거듭해 왔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윤리강령을 만들고 국민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했고 이렇게 13번의 연설회를 하고 3번의 정책토론과 또 4번의 합동토론회를 하면서 국민 여항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선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짜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당 지도부나 내 후보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싸워서 정권교체 되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내 후보는 인격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경선의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겠다고 서약을 해왔습니다. 저는 8월 20일 경선대회에서는 틀림없이 한 사람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머지 세 후보가 축하하고 지지하는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신파가 있고 구파가 있고 상도동계가 있고 동교동계가 있고 철저한 계파가 있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후보들은 원래 계보를 만들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신 여러분들도 박수를 보내지만 그분은 그분에 대한 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 지지하는 그 지지의 시한은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후보가 선출되면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후보를 밀어야 합니다. 오늘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쪽 저쪽 박수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8월 20일은 모두가 다 합해서 같이 박수 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날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가면은 그 TV를 본 모든 국민들은 우리 경선 과정에 있어서 떴던 짜증스러운 일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전 국민이 멋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전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멋지게 끝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가 연설할 때 방해하거나 소란 행위는 부득이 경선위원장으로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모임 장소에서 보여준 그 행동이 대전 시민에게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한나라당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민주 질서의식이 한나라당의 집권 능력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도 박수치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선위원회는 8월 20일까지 공정하고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경선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가정 선거관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고 계신 김영호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0년 세월 동안에 정권교체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오셨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요 며칠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오늘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4년 내내 깜짝 쇼를 연출하더니 드디어 깜짝 쇼의 결정판인 남북 정상회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도 우리 깜짝 쇼에 놀래가지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평양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평양에서 하는지 이유조차도 제대로 설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의제로 할 것인지 의제조차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어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의제조차 설정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는 남북 지도자 두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국의 두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의 핵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어제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후보가 결정되기 10일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나라당 경선대회가 피크를 올릴 이 시기를 택해서 오늘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해서 김빼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후보가 결정이 돼서 12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최고조에 오를 그날을 택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한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에는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됩니다. 6개월 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권에서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북한에도 훨씬 이롭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부채나 새로운 부담을 주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지난 10수년 동안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우리의 소중한 대통령 후보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훨씬 더 잘하실 분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머지 3분은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후보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나라당을 사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부할 것을 국민과 선거인단 앞에 다짐하는 후보자 경선 승복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서약서 낭독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후보 대표 1인이 할 예정이며, 서약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후보가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서약서 2007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권 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후미를 지키고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상의 각종 선거 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근거 없는 음해나 비방은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후보자 일동은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7년 8월 8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일동.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후보자 연설이 있겠습니다. 후보자 연설 순서는 오늘 후보자 대개인의 추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맨 먼저 기호 2번 원희룡 후보, 기호 4번 홍준표 후보, 기호 3번 박근혜 후보, 기호 1번 이명박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설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연설 전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상영한 뒤 후보 1인당 12분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설 시간 1분 전 안내판 게시 및 후저가 울릴 예정이오며 연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을 차단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연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연설을 할 후보는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입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리어 가바퀴에 부러져버린 5살 아이의 발가락. 아직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발가락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는 정상인에게도 버거운 마라톤을 합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과 서울대 수석 입학.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뿌리치고 공장 말단 생산직원이 된 24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캠퍼스에 갇힌 공부벌레가 아닌 소외받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정치인물, 국회의원 재선, 한나라당 최연소 최고위원, 2004년 다보스 포럼 선정 영 글로벌 리더. 화려한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한나라당,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한나라당, 그런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그의 소신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한다체로 합니다.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로 떠난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막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그를 기억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땅의 서민들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 당당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사람. 그가 당신과 함께 열어갑니다.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남쪽 끝 제주도 섬 출신입니다. 자라면서는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과수원 산골에서 사과 상자를 책상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1982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 서울로 갔는데 좁쌀 3말 지고 올라갔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1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민은 50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자락에 섬 출신도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대륙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정치에 들어서면서 세운 꿈이 있습니다. 가장 세력이 작은 제주도 섬 출신인 이 원희룡이 대한민국의 지역을 화합시키고 나아가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 통일 대통령의 꿈을 한나라당을 통하여서 이루겠다.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전에 오려고 서울역에 나왔는데 바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미 예상이 되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월 20일 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라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통일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온 한나라당의 준비된 통일 대통령 후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필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왜 하필 또 평양이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닫고 통일을 기초놓는 그러한 정상회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 누구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례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이 찬성이냐 반대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의 정책을 펼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김정일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북한의 안전은 핵무기를 깔고 앉음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김정일은 즉각 핵을 완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김정일은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남쪽을 갈라놓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허울 좋은 명분으로 육자회담의 우방들과 남한을 갈라놓으려는 그러한 유치한
이간 책동은 그만둬야 합니다. 김정일은 육자 회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는 큰 길에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그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재집권을 꿈꾸는 정파의 우두머리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김정일 앞에 가서 쓴소리도 하고 남한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도 모을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게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월 28일)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는 30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후속 장관급 회담, 나아가서는 총리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후속 이벤트들이 12월 대통령 선거일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그 의도는 한나라당을 통일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한나라당이 남북 통일을 열린우리당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을 통일 반대 정당으로 몰아세우려는 그러한 술수에 놀아나지 말고 한나라당도 초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잘 진행한 남북 관계의 성과는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더 잘하겠다.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과 우리 충남 도민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명의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덩치가 큰 두 사람과 덩치가 너무 작은 두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력은 덩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샅샅이 물었습니다. 그 결과 1위에 누가 오른 줄 아십니까? 바로 원희룡이 공동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도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덩치 큰 후보들만 쳐다보다가 정말 한나라당이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후보들을 못 보고 정말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후보들이 막강할 때, 그때 모든 정부 여당의 술수를 우리가 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전 충남의 당원동지 여러분, 충남은 뭐니 해도 충절의 고장입니다. 어떤 때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 회사들도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다른 지방은 몰라도 대전, 충남, 우리
충전의 고장, 그리고 자기 속내를 끝까지 숨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출석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대전 충남의 당원과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서 한나라당의 필승을 가져오는데 앞장서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우량 벤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의 대덕 지구를 통해서 우리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 먹고 살 그러한 우량 기업을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 한나라당도 앞으로 닥쳐올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런 시대에 원희룡이라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껏 위원장들을 앞세워서 중소기업의 영역인 우리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까지 줄 세우는 그러한 대기업의 횡포,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끊어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한 표 한 표는 연말에 한나라당의 승리로 돌려드리고 앞으로 한나라당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희룡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홍보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십여 년입니다. 정치라는 길 위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이 땅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기 위해 또다시 10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독한 가난, 오로지 공부만이 희망이었던 산골소년이 검사갑니다. 11년간 소신과 열정의 모래시계 검사로 살았던 그에게 정치인의 길이 주어졌다. 정치인 홍준표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비리 수사,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으로 특권을 용납하지 않았고,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이것이 정치인 홍준표의 소신이고 결이었다. 좌파 정권 10년, 정체된 10년의 세월을 보낸 대한민국. 우리 한나라당도 10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혼골탈퇴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 홍준표가 나선다.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홍준표가 나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겠습니다. 재벌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 경제로, 투쟁을 타협으로 이끌어 파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내집 갖기 정책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해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10년을 되찾는 서민 대통령, 이제 홍준표입니다. 내 안몸 촛불이 되어서
대한민국 어두운 구석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한나라당. 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 기호 4번 홍준표.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제 경선이 중반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홍준표가 올라오면 양쪽 진영에서 박수를 참 많이 쳐줍니다. 이렇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지도는 낮습니다. 선호도가 깊어지면 그것은 지지도로 연결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12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슬픕니다. 지금 좌파 정권 10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의 양태를 보면 참으로 저는 비참하고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후보가 된들 박근혜 후보가 된들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진영에서 녹취하고 공작하고 엿보고 이런 짓들 합니까? 지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금 원희룡 후보나 저는 참담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8월 19일 누굴 찍어도 우리 이깁니다. 누굴 찍어도 이번에는 이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선 후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이런 짓 삼가해야 됩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왜 서민 대통령을 들고 나오고 청빈 대통령을 강조를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농어민, 서민들, 도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사회 양극화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평생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하려면, 농민 서민들이 잘 살려면 지금 가장 첫째 문제가 한미 FTA 문제 후속 조치로
우리 농어민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걸 해소하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집 한 채 다 사줄 여력이 됩니까? 그래서 반값 아파트도 해야 되고 토지 소유 상한제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1인 1주택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 서민이 농민이 잘 살게 하려면 자녀 교육을 걱정을 안 해야 됩니다. 서민들 농민들 자식들을 GDP 6% 이상 교육 재정만 확보하면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만 대학 가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농민, 서민들의 자제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가장 첫째로 농민과 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홍준표는 검사 시절에 이 땅에 부정부패 뿌리 뽑았습니다. 이 땅에 조직폭력배 다 잡았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바른 사회가 되고 내 자식들이 커가면서 바르게 가치관을 심어주려면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 부동산 투기입니다. 가진 자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고 나면 억억시고 오르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 바로잡아야 돼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꿈꾸는 나라는 파업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걸핏하면 파업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걸핏하면 파업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5년 안에 선진국 가자는 말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년이 지나면 노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복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10년 안에 우리는 선진사회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아일랜드 같은 북유럽의 나라는 87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0에 불과했습니다. 그 힘든 나라가 사회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 어민,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과 정부와 모두 모여서 사회 대타협을 했습니다. 파업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2007년도 금년 기준으로 그 나라는 $49,000의 유럽의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파업이 있어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파업 없는 나라 만들어서 모두 부자가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나라 홍준표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번째,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정상회담 원희룡 후보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상회담 좋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아니면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남북한이 합작해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 그것이 정상회담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은 우리 남쪽의 우리 국민들도 이간질시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핵 문제가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북한을 현대화시키겠습니다. 계약 개방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케 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경선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 경선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12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이 아닙니다. 이제 10년 만에 겨우 절호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찍으면 누가 될 것이다. 홍준표 찍으면 딴 사람 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찍으면 당의 단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와서 우리 후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도 잡혀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다는데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선을 하니 안 하니 왜 이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째째합니까? 당장하지 못하고 이제 당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 8월 19일까지 당당하게 경선을 하도록 여러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맞아요. 여당이 충청도 표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당의 보수야, 보수. 무조건 반대하지만 말고 우리 차근차근 짚어보죠. 받으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서울이 너무 꽉 차서 말이야. 충청도의 일없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복합도시.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격론이 심했다. 심지어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의원도 있었다. 지도자란 무엇인가? 나는 내내 스스로 묻고 답하였다. 자료를 뒤지고 서류를 훑었다. 황량하고 스산한 충청도의 산과 들. 내 손을 잡으며 하늘을 쳐다보던 노인의 풀죽은 눈동자가 불현듯 가슴에 맺혀왔다. 나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행정복합도시는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는 지켜져야 한다. 그때 만일 박근혜가 없었으면 행정복합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누구를 선택해야 충청도의 꿈이 지켜질 것인가? 박근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했다.
지금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미래는 누구나 화려하게 그릴 수 있지만 그러기엔 충청도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 2005년 행복도시 특별법이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을 때 저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충청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눈을 보라. 그는 할 것이다. 대전과 충청도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박근혜는 충청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기호 3번 박근혜.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충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번 졌습니다. 3번째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기호 3번 저 박근혜 여러분께 승리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60초를 저는 대전에서 보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테러를 당하고 실밥도 뽑지 못한 채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상처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께 딱 60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55년 인생 중에서 그 60초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의 60초를 믿어주셨습니다. 대전이 역전했습니다. 충남이 압승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믿음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하늘이 덤으로 주신 인생 오직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습니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100% 필승 후보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2의 김대엽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제2의 김대엽에게 돈을 주고 기자회견을 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예 저를 비방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써주고 네거티브 기획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정원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정치 공작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치 공작의 피해자를 자처하더니 과연 누가 정치 공작의 피해자이고 과연 누가 가해자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정치를 원하십니까? 저 박근혜 끝까지 당당하고 깨끗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어떤 음해와 공작에도 비방에도 맞서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해와 네거티브가 판을 쳐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 박근혜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음해와 네거티브에 시달렸습니다. 이 정권은 저를 죽이면 한나라당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갖 공격을 다 해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당 대표 8명을 상대로 모두 KO승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40대 0의 신화를 썼습니다. 지지율 7%의 당을 50%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칼이 날라와도 여러분 곁에 달려가 승리했습니다. 이 정권을 상대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 후보 바로 저 박근혜가 아닙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할 수 있다, 경제 살릴 수 있다, 누구나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 경제 어떻게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박근혜 신뢰의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저의 줄포세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가장 많이 줄여줄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중소기업부터 활성화될 것입니다. 법질서 바로 세워서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땀 흘린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행복도시법 통과 때 저는 대표직과 저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내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단식을 하고 당이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 박근혜 충청과의 약속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행복도시, 이제 제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정부 부처만 옮겨와서는 안 됩니다. 행정, 교육, 산업, 문화, 이것을 다 갖춘 다기능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행복도시가 충청권 전체에 도움을 주려면 교통망이 잘 돼야 합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경전철을 연결하고 행복도시를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입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과학혁명을 일으킬 때 대전을 수도 없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살 길은 과학과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강바닥을 파는 19세기식 토목공사에 수십조를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대전을 놔두고 옆에다가
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박근혜 대전 R&D 특구를 교육 특구와 합쳐서 교육과학도시 과학기술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최고의 과학도시, 연구와 생산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백제문화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대폭 보완해서 부여 공주권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저 박근혜 대전 충남 발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여러분의 손으로 당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위 덩어리가 날라와도 끄떡없는 박근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의 약속 끝까지 지킨 저 박근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선 패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필승 후보 박근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쓰러져가는 한나라당 여러분과 함께 누가 지켰습니까? 행복도시법 여러분과 함께 누가 지켰습니까? 국가보안법 여러분과 함께 누가 지켰습니까? 사학법 여러분과 함께 누가 지켰습니까? 이제 저 박근혜 경선도 이기고 본선도 이겨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충청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충청의 선택 저 박근혜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명박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이명박 후보의 영상물을 상영하겠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대전 특구, 대전 엑스포,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립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대전 충남. 그러나 대전 충남의 과학 산업은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과학 기업도시 이명박이 도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국제과학 기업도시가 들었으면 기초과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성합니다. 대덕은 우주과학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금강대운하를 따라
세종시의 내항이 생기면 행정복합도시는 거대한 물류기지가 됩니다. 국제과학 기업도시, 해덕특구, 행정복합도시가 문화로 하나 되는 분강 르네상스.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확실히 살릴 수 있습니다. 노정권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명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열한 네거티브는 이제 끝났습니다. 노정권이 두려워하는 이명박. 대전은 이명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충남은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나라당 기호 1번 이명박. 이명박 국민을 위한 희망의 문 무조건 이명박이야. 서민을 향한 명박 사랑은 끝이 없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 한 번 맞춰서라도 대한민국 위해 응원할 거야. 무조건 이명박이야.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근혜 후보님 그 부드럽던 모습 어디 가고 이렇게 독해졌습니까? 그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충청도가 정말 애국 충전의 고장 아닙니까? 아산의 이순신 장군, 대전의 신추호 선생, 홍성의 김좌진 장군, 예산의 윤봉길 여사, 천안의 유관순 열사, 서천의 이상재 선생. 바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충절과 나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일생 살아오면서 끝없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대전 충천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대전, 오송, 아산, 대덕을 중심으로 이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과학 도시입니다, 여러분. 저 이명박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충청, 대전, 충남을 우리 우주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 사람들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이 계획이 바뀌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 서울시장일 때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나라를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된 것은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산도 없고 고용도 없는 이런 도시, 이제 과학과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들어오는 진정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반대할 때는 반대하지만은 하기로 맘먹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저 약속합니다.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살림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기초적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세계에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 경륜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곳에는 경제가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능한 대통령, 경륜 없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고생스럽고 서민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왜 세계가 모두 CEO형의 지도자를 뽑습니까? 경륜 있고 그 능력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이명박 기업,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성공시켰고 행정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명박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권위 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이 2005년도 세계 인물 대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미래의 지도자로 저를 뽑았습니다. 유엔은 서울을 전자정부 세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90명의 조그마한 회사를 16만 8천 명이 되는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을 할 때 20만 명의 상인이 반대했지만은 4천 번이 넘는 설득으로 그들을 열렬한 지지자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개혁, 이스탄불, 베이징,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행정경험, 우리 후보 중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이명박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국정원, 국세청 다 동원해서 왜 이명박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은 저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온갖 음해 공작을 하고 헐뜯어도 이명박이 지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명박이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이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저 이명박이만이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음해 공작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 비리 있다, 어머니가 일본 여자다, 배다른 양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후보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배우 세력이 누군지 알고 싶지만은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사실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남 헐뜯고 남 끌어내리는 삼류 정치는 21세기에서는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 위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북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저는 시기와 장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 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북한을 개방할 수 있다면은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치졸하게 이번 2007년 대선에 정경을 이용할 그런 때를 쓰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 있고 당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월 16일, 8월 19일 대선이 끝나면 여기 있는 세 분 후보와 화합하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이명박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월, 12월 19일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에대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후보자 네 분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과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 협력하고 합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네 분과 대표 최고위원님, 당직자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